성적을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지쳐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능력이 딸려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몰아서 하다 보면 일단 보기도 멋있고 뭔가 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잖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댓글이 달리는 것들 중에 퀄리티가 높은 것들을 모아서 보통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볼 때 보고 싶은 영상들을 골라서 보거나 아니면 새로 업데이트된 영상들을 보지 옛날 거에 돌아가서 댓글들을 달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다 찾아가서 다시 봤던 영상에서 또 댓글만 또 찾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이런 질문이 새로 옛날 영상에서 요즘에 보는 사람들이 또 새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달았는데 이거는 많은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이 채널을 보시는 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만 한 2주에 한 번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아서 그것만 좀 설명을 하는 비디오들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한 번 했고 오늘은 2탄. 이 비디오들을 보면서 나하고 어떤 상황들이 비슷한 면들이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예상하면서 같이 듣다 보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하시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 프리칼큘러스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고 AP 칼큘러스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이런 질문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프리칼큘러스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오면 이 제목 자체가 프리칼큘러스니까 칼큘러스를 넘어가고 AP 칼큘러스를 넘어가서 완전히 강하게 성적을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특히 수학 같은 과목들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자, 프리칼큘러스가 왜 어려웠냐? 고전에 배워야 되는 알gebra 2, geometry, trigonometry 이런 게 헷갈려 버리면 프리칼큘러스도 어차피 헷갈리거든요. 그럼 프리칼큘러스를 막 쳤어. 그러면 그 다음에 칼큘러스는 더 어려워져. 이런 식으로 아래 게 무너지면 위에 쌓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학은 솔직히 이렇게 좀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주의하시고, 일단 이 학생의 질문을 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칼큘러스에서는 한국말로 미분 적분이 나오면 그래도 너무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는 조금 달라서 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전에서 가만히 보면은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 같은 때나 를 활용을 해서 프리칼큘러스도 복습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칼큘러스를 선행도 조금 하면서 뭐 가능하다면 학교 선생님이나 뭐 주변에 과외 선생님을 찾을 수 있으면 조금 도움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쌓여서 수학이 계속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면 학생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아, 나는 이과 성향이 아닌가 보다, 나는 문과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잡아줬으면 괜찮은데 그냥 방치를 하니까 내가 계속 흔들리다가 난 소질이 없나 보다로 착각하는 경우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습도 하고 프리칼큘러스를 그 다음 단계로 잘 준비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지금 10학년 학생이고요. 지금은 필름이랑 수학 경시대회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동아리 이 클럽을 말합니다. 자, 매트 팀에서는 매트 클럽에서 만들려고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학교 동아리랑 너무 비슷하다고 해서 내년에 하라고 하는데 10학년 때 다른 동아리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년에 새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클럽 액티비티 특별활동 비디오도 따로 아래 링크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보실 수 있지만, 클럽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대학을 갈 때 나를 좀 스탠드아웃하게 만들 것이냐는, 일단 된다면은 당연하죠. 좋죠. 하지만 Do I have to establish a club? No, you don't.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양하니까 그런 거에서 내가 참여를 하고 학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은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학교에 활동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뭔가 하나를 뚝 만들겠다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게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싶지. 근데 대학교에서 이 클럽들을 찾아서 이 분석을 하면서 뭘 알아내고 싶은 거냐면 이 학생의 성향과 성격을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색깔의 클럽을 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일까를 알아내고 후보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일단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학교에 있는 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좀 극한 상황으로 가자고 한번 예상을 해보면, 한 개도 안 했다고 치자고요. 없어. 아예. 한 개도 안 했어. 그러면은 일단 이 후보자를 선택하기가 상당히 두렵습니다. 심사관 입장에서는. 왜냐면 인성이 어떤 사람인지, 성격이 어떤지, 아니면은 뭔지, 이렇게 사람들하고 안 돌아다니나?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았지? 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학교 입장에서는 다른 애 고르면 돼. 왜 굳이 이 사람이 뭐 SAT가 좀 웬만큼 높다고 해서 굳이 이 사람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딴 후보자 고르면 돼. 원서가 수만 개씩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무난한 성격이다, 내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이런 면에서도 특별활동이 조금 성격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도 일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SAT를 이번 3월에 보려고 해요. 뭐 처음으로 어쨌든 SAT2나 AP 테스트 끝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 치고 리딩 패시지를 풀 때 시간을
리터레처 패스지에서 한 10분 정도고 나머지 한 13분 정도를 두고 푸는데 이렇게 계속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시간 제한 없이 포커스를 다 맞추고 점점 시간을 단축하는 게 돼. 오케이. 이 포인트, 시간을 재고 푸는 게 연습하는 게 좋나요? 안 연습하는 게 좋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 우리 여기서 학원에서 수업을 할 때는 많이 듣는 질문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거든요. 자, 밤에 숙제를 풀 때는, 문제지를 풀 때는, 그리고 내일 당장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전도 쓰고 뭐 2번도 풀어보고,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토플 같은 경우는 리스닝 있으면 리스닝도 2번씩 들어보고 오디오를 상관없어요. 사전도 쓰고 해서 내가 풀리 이해를 하고서 문제를 풀면은 맞기는 다 맞냐. 자, 그러면은 단어도 찾고 하니까 내가 다 맞아, 패스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고민 없습니다. 나는 이 내용 이해에 대한 거는 타고난 놈이야. 근데 단어를 많이 몰라서 그냥 힘든 거, 그냥 디립다 단어를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해본 사람들 알지만 단어를 다 찾게 해줘도 리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깊게 파고 시간을 쓰고 엘리미네이션들을 해보고 연습을 해보고 더 투자를 해서 꼼꼼히 풀어야지, 이게 무슨 초보자, 중급자 정도의 한 75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시간 재고 오케이 time's up, I only got through half of it, 그리고 그냥 반만 풀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찍었어, 이런 식으로 숙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숙제를 할 때는 무조건 시간 제한 없이 정성을 다해라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데, 시험 모드로 바꾸는 구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뭐 2주 후에 있다, 뭐 그러면은, 아니면 뭐 한 달 후에 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테스트 모드로 준비를 해야겠다. 뭐가 중요하냐면 토플, SAT, ACT 이게 모두 다 그렇지만 이게 장시간 시험입니다. 3시간 반 이상, 4시간 15분짜리, 그리고 토플이 제일 길어요. 근데 SAT 4시간 뭐 15분 이렇게 가면, 그러면은 이 처음에 내가 시험장에 가서 처음에 앉자마자는 아침 시험이니까 졸리고 멍해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1시간이 지나면 이제 컨디션이 올라와. 열람 풀라 그래. 1시간이 더 지나니까 한 3시간 구간에 가니까 이제 체력이 딸려요. 집중력이 좀 떨어져. 그럼 뒤에는 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문제가 막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아. 이게 반복이 돼서 3시간 반이 넘어가는 동안 뒤에는 쫙 다 틀립니다. 막 시험지에서 비가 와. 그냥 쭉쭉 나가는 거야 그냥. 자, 그런데 점수 환산을 하면은 800 만점에서 섹션별로 이게 어떻게 환산이 돼요? 1번 문제랑 마지막 번호 문제랑 아무런 비중을 다르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거를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쳐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능력이 딸려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체력이 없고 집중력이 딸려서 그런 거니까 그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테스트 모드로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의자에, 책상에 붙어 앉아서 3시간에서 4시간은 연달아 몰아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화장실 잠깐 5분씩 갔다 오나, 진짜 시험장처럼 그렇게는 해도 먹는 브레이크를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1시간 몰아치고 5분 쉬고 1시간 몰아치고 5분 쉬고 이런 식으로 끊지 말고 계속, 그게 학교 공부로 3시간씩 트레이닝을 해도 체력은 키워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을 거고, SAT 문제지를 풀 때 뭐 리딩 패시지 하나 풀고 쉬었다가 수학 문제 한 10개 풀었다 쉬었다가 다시 아까 리딩 패시지 두 번째 거 풀었다, 이렇게 끊지 말고 한 방에 몰아서 쭉 3시간에서 4시간 거리의 양의 일을, 공부를 앞에다 놓고서 한 방에 그렇게 몰아서 하다 보면 일단 보기도 멋있고 뭔가 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잖아. 시험장 이런 긴 테스트를 푸는 데는 상당히 실전 연습에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전 시험장에서 체력이 딸려서 집중력 저하가 오고, 따라서 오늘 지문은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저는 현재 10학년에 재학 중인데 과목 6개를 들고 있고 풋볼 선수입니다. 이번에 AP를 4개 들었는데 AP US 히스토리가 B를 받고 있어요. 올 A가 아닌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이런 고민은 너무 많이들 합니다. 우리 서울에 지금 여기 학원에 있는 학생들도,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뭐 어디 뭐 홍콩, 싱가포르 학생도 많아요 저희는. 근데 거기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 누구나, 저도 그랬고, 이런 고민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죽기 살기로 해. 그래서 내 메인 종목들, 그리고 내가 좀 감을 잡는 것들은 나와요. 근데 사실 뭐 저도 그랬지만, 이건 사실이지만, 아무리 해도 솔직히 방법이 막 이렇게 잡히지도 않고, 한다고 했는데 맨날 선생님은 나를 B를 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쉽게 잡히는 과목이 이렇게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과목들이 항상 존재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내가 이거 관련된 소셜 사이언스 관련된 휴머니티스 관련된 전공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심지어는 directly 대놓고 US 히스토리를 전공을 할 거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대학교에다 제출을 할 때 내가 US 히스토리를 전공을 할 건데 내가 US 히스토리 연락 조금 딸려요 라는 대놓고 증명 자료가 하나가 가게 생겼으니 다시 생각해야 되는. 하지만 반대로 이런 과목, 예를 들어 이 학생이 만약에 엔지니어링 스쿨을 가는 후보자다. 근데 US 히스토리가 또 어렵게 빡세게 AP 레벨을 B 정도가 나왔다. 조금 다음 학기에 잘해서 B 플러스를 끝냈다. 아이비리그 레벨까지 지원을 해도 저는 아무 하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서를 쓸 때 이 부분을 그냥 좀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전공과 조금 이렇게 관련성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는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AP를 10학년인데 4개를 듣고 있으니 10학년에서의 평균적인 이해도를 봤을 때 AP를 4개, That's a lot of APs. 그리고 나이는 내가 어린데, 그래서 한 과목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진다면 대학교들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우리 일전에도 같이 얘기해봤지만 12학년, 11학년 막판에 대학교 가기 직전에 그 시간에 근처된 후보자의 상태가 훨씬 더 비중이 높지, 2년 전에 10학년 때 무엇이 하나가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경우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으면 참고하시고요. 자, 아까 얘기하다가 만 거 중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근데 내 메인 종목이다, 내가 공대를 가야 되는데 수학이다, 내가 공대를 가야 되는데 뭐 피직스 캠 정도가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내가 전공을 바꿔, 수업 하나 때문에? 보통 후보자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되진 않아요. 꿈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우리 밀어붙여야 합니다. That's what you want to study in college. You have to keep at it. 그런데 한 과목이 잘못 나왔다고 그러면, 아씨 나는 영어로 바꿔서 도전을 하면 합격률이 높을까? 안 그래. 이쪽 저쪽 어차피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 메인 전공, 내가 하고 싶은 전공과 연관성이 직결될 것 같으면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 학생들은 여기저기 전 세계에 다 나가 있는 국제학교 다니는 미국 학생들 제일 많고, 그런데도 심지어는 압구정에 있는 우리랑 스카이프 수업도 하니까 미국에서 프로그램들을 써서 과외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일단 내가 고민되는 부분의 갈증을 싹 해소할 수 있는,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페이퍼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컨텐츠의 이해가 딸리는 건지 아니면 리딩이 잘 안 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하나가 조금 도우미가 있으면은 생각보다 비정되면 이거 100% A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팅이냐? 아니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 거지. 솔직히 미국의 사립학교들, 또 그리고 데이스쿨로 다니는 아이들 보면 집에서 연락 와야 합니다. 이거 미국 애들도 집에서 아빠 엄마가 한국 사람이랑 비슷해. 미국 사람들 보신 사람들은 알 거예요. 대학교를 잘 가야겠다, 뭐 아이빌리그 이러면 우리 무슨 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아시아계 사람들만 혈안돼 있는 줄 아는데 사실 안 그래요. 미국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들은 학교 공부와 말하자면 브랜드 이런 거에 신경을 씁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조기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과외들을 할 만큼 한다는 거 우리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집에서 누나가 과외 선생님이 숙제를 해다가 어시스트를 해서 갖고 와서 제출을 해. 근데 우리 한국 학생은 언어도 일단 제2 외국어야. 그런데 그거를 써다가 혼자서 스스로 해서 내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야 너는 왜 딸리냐 잘해라 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부분에서는 I don't think it's really fair. 우리 유학생들이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내가 할 마음이 있다면, 학생이 할 마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해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기가 귀찮아, 하기 싫어 죽겠어, then I would say you don't have to do it. 뭐 하려고 해, 힘들어 죽겠는데.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 12시간 넘었습니다. 오늘이 3일째 옆에 방에서 찰스하면 애들 학생들의 원서 마감 에세이들을 최종 에디팅하는데 열일을 다하고 있고요. 그 에세이들이 넘어와야 제가 고치는데 도대체 오늘은 언제 집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원서 마감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It is what it is. 참고서 화이팅! 3일째 했는데 뭐 한 3일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여러분들, 오늘 답변들 설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친구들 좀 다 끌어들여서 이런 유튜브 채널 있으니까 같이 보자고 좀 불러와 주시고, 연말이고요. 새해가 되니까 새로운 마음가짐 하나씩, 또 새로운 해에는 하나의 목표 하나씩 정해보시고, 부모님과 같이 지금 방학에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 엄마 아빠 올해 한 해도 내 뒷바라지 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 올해도 공부하느냐고 고생했다 하고 칭찬 한번 해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